안녕하세요, 새봉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새봉이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13강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필요 부자재 10가지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꼭 보시고 부자재 이렇게 구매하시기 전에 보셔가지고, 필요 없는 부자재는 구매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옷 만들기를 할 거잖아요. 그때 그 부자재들 좀 구비해 놓으면 옷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목소리가 약간 조금 답답해요. 이 알레르기가 이렇게 쉽게 낫지가 않더라고요. 속상해 진짜. 그래서 여전히 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으니까 우리 새봉이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4강에서는 우리가 이 취미 생활로 옷 만들기를 배우는데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옷 만들기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볼 거예요. 옷 만들기, 재봉틀 이런 거를 배워 나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내가 내 옷을 만든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내가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또 그로 인해서 내 기술이 점점 발전해가고 내가 더 완전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옷 만들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냥 내가 대충 입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면 사실 그냥 대충 시장에 가서 사 입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원단값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성비를 따지자면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우리가 옷 만들기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환경적으로도 그렇죠. 만약에 내가 대충 만든 옷을 입는다고 하면은 이게 오래도록 입을 수가 없어요. 내년 되면 바로 후회가 됩니다. 그때 내가 좀 제대로 할 걸, 이거는 입을 수가 없네, 버리게 되고. 몇 년이 아니라 10년을 입어도 내가 끄덕없는 그런 나만의 옷을 만들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옷 만들기를 한다면 우리가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취미생활도 굉장히 훨씬 더 풍성해질 거란 말이죠. 내가 만든 옷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거라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몸에 맞게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꼼꼼하게 만들어서 오래도록 지치지 않고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옷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원단을 좋은 걸 구매해야 됩니다. 오래 입어야 되니까 좋은 원단, 조금 비싸더라도 아낌없이 투자해서 원단을 구매하고요. 만들 때도 마음가짐이 남다르죠. 내가 이거 실수하지 말고 이번에 간단한 민소매를 만들어도 정말 내 몸에 잘 맞는, 나한테 어울리는 그런 옷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꼼꼼히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했을 때 그 뿌듯함을 한번, 이제 성공의 그 기쁨을 딱 누려보면,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성공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대충 만들기 시작하면 실패에 무뎌진다고 해야 될까요? 저번에도 이렇게 해서 대충 입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대충 하자, 뭐 이렇게 마음을 먹기가 쉬워서 우리는 첫 번째 옷부터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야 하자 라는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 새봉이들한테 이런 당부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가졌어. 그렇다면 이제 옷 만들 준비가 된 거죠. 그 외에 옷을 만들 때 알아야 될 굉장히 조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이런 요령들, 이걸 모르면 옷을 완성했을 때 완벽하지는 않은 그런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오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요령이라는 말로밖에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사실 이것들을 모르면 이 완벽한 옷 만들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가 옷을 만들 때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까먹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제가 요건 요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라고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모를 해가면서 요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이제 시접 그리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시접은 보통 우리가 완성선이라고 하는, 이게 바느질선이죠. 완성선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시접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난 강의에서 제가 시접은 왜 필요한가 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시접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옷 만들 때. 근데 시접을 1cm 넣을 거야, 1.5cm 넣을 거야, 그거는 각자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시접이 포함이 되어 있는 패턴들도 있고요. 새봉이들한테는 저는 1.5cm를 많이 권해드렸어요. 왜냐하면 1cm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뭐 하다 보면 실수를 하다 보니까 모자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5cm 정도 하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5cm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접을 어떻게 그리냐면 무조건 바느질선, 완성선, 그 선에서 무조건 1.5cm 직각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측정해서 그리면 됩니다. 시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접 때문에 내 옷이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느질선이 있고 시접선이 있으면 우리가 보는 선은 시접 끝선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완성선이라는 건 내가 바느질을 해야 되는 선은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1.5 또는 1cm가 들어온 그 선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접 끝선을 깔끔하게 재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옷을 잘 만들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뾰족한 부분에 시접은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대부분 이제 우리 여기 진동 같은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동그란 부분은 똑같이 동그랗게 1.5, 1.5 이렇게 나갔다 생각하고, 뾰족한 부분은 아직 생각하지 말고요. 그 옆에 내려온 직선에서 또 1.5, 1.5가 옆으로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두 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만나는 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점이 상당히 뾰족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뾰족한 부분은 그냥 뾰족하게 남겨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다듬어질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둥그런 밑단 같은 경우에는 그럴 거예요. 밑단을 접어서, 스커트야 예를 들어서 스커트에 밑단을 접어 넣는데 그 부분은 1cm, 1.5cm 이렇게 잘 안 그리거든요. 밑단은 조금 더 널찍하게 넣습니다. 최소 3cm, 5cm, 어떤 건 6cm 막 이렇게 크게. 왜냐하면 밑단을 많이 접어 넣어야 그 부분에 힘이 생기면서 스커트가 예쁘게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둥근 선이 있다고 하면 그 둥근 선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점에서 직각으로 내려오는 점이 뭐 난 3cm로 할 거야, 밑단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3cm, 3cm, 3cm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점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곡자를 이용해서 스무스하게 한번 이렇게 싹 그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시접을 맞추는 법인데요. 요거는 저도 세봉이 때 이거 되게 애매하네, 이거 어디다가 맞추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명확하게 저도 보지 못했는데, 외국 패턴을 제가 막 사가지고 이거저거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저도 알게 됐거든요. 시접을 맞추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어깨 앞판하고 뒷판에 어깨 부분을 딱 두 개를 맞춰가지고 이제 재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맞추다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약간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딘가는 더 튀어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뭐 시접의 끝을 맞춰야 되는 거야, 어디를 맞춰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은 되는데요. 무조건 이 두 조각이 어딘가를 붙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성선, 그러니까 바느질이 될 그 선과 바느질이 될 선이 같이 만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쉬워요. 이렇게 두 장을 맞댔을 때 바느질이 돼서 완성선이 될 그 선이 마주 닿는다는 생각으로 두 개를 마주 대면 분명히 어딘가는 하나는 튀어나오고 어딘가는 또 이상하게 모자른 것 같고 뭐 이런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시접이니까. 그래서 완성선만 우리가 잘 맞추면 된다는 생각으로 두 장을 함께 재봉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시접의 끝을 서로 맞추면 나중에 재봉했을 때 완성선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옷이 뭔가 어딘가 막 삐뚤어질 것 같고 이래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거 왜, 이 부분은 왜 시접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 라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성선과 완성선, 내가 바느질이 되어야 하는 그 두 개의 부분을 함께 맞춰야만 나중에 뒤집어서 봤을 때도 완성선이 예쁘게 이렇게 고르게 싹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아무 데서나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아주 사소하지만 필수적인 공부할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메모해 놓으시고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 알려드릴 건 뭐가 있냐면 시접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영어로 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접을 어떤 부분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고요. 어떤 부분은 줄여서 조금 짧게 잘라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만들어줘야만 옷이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카라를 단 옷이다. 그럴 경우에는 카라 부분도 끝부분에 시접이 두툼하게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이 트리밍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머리 길면 머리 이렇게 싹싹 자르듯이요. 시접도 너무 긴 부분은 싹싹 잘라내서 예쁘게 탁 이렇게 트리밍 해주는 거죠. 정리정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금 날렵하고 간편하면서도 뾰족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시접 너무 두꺼워. 그러면 내가 임의로 자를 수 있겠죠. 트리밍 한다 생각을 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단 조심해야 되겠죠. 바느질 선이 잘리지 않도록.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너치 표시와 가위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잘 표시하지 않으면 옷을 만들 때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위집을 탁 스닙한다고요. 가위집을 탁 자릅니다. 싹둑. 그래서 완성선과 시접 안쪽에 그 표시를 딱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막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위집을 넣으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가위집도 싹싹싹싹 이런 식으로 자르다 보면 가위집이랑 너치랑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너치를 넣었는데 내가 가위집을 넣다 보니까 너치가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간 거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구분을 해서 잘라 놓으면 더 좋고요. 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접어서 삼각형 모양이 나도록 싹 잘라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이렇게 삼각형이 되고 내가 넣은 가위집은 뭐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던가, 가위집을 넣는다는 거는 그 부분이 안으로 휘거나 바깥으로 휘거나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위집을 넣어서 그 부분이 더 둥글게 휘어지도록 만들면 가위집 넣은 부분이 쓱쓱 벌어지면서 안 넣었을 때는 당겨졌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지면서 동그랗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도 가위집을 넣어요.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에서 가위집을 넣는 방법이 조금 다르면 옷을 만들 때 옷태가 좀 잘 나는 거예요. 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위집을 아까처럼 싹싹싹싹 일자로 잘라서 넣었을 때는 둥근 부분이 안으로 휘어질 때는 싹싹싹싹 자르기만 해도 걔네가 안으로 휘어졌던 그 시접이 우글우글 이럴 거였는데 걔네를 싹싹 잘라놨으니까 조금 더 애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예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반대로 이 둥그런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부분의 가위집은 싹싹싹싹 자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짝 잡아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잘 휘어집니다. 와, 이거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지만 옷 만들기 하다 보면 이거는 참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가위집만 넣었을 때보다 동그랗게 했을 때 삼각형으로 잘라서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예쁘게. 그런 동그란 게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카라 이 부분에 네 카라를 만들 때도 그렇고 뭐 동그란 카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요런데 가위집 예쁘게 탁탁 넣으면은 그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글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까먹고 가위집을 안 넣어버렸다. 어떡해, 가위집을 안 넣어버렸어. 그러면 이 부분이 막 울퉁불퉁하고 두껍고 막 옷 전체의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위집이. 그래서 너무 열변을 토했군요.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실표뜨기입니다. 실표뜨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어떤 부분을 표시할 때 두 장을 함께 만나는데 그 부분이
꼭 거기 지점에 맞춰야 되는 부분을 표시하고 싶을 때, 간단하게는 주머니를 달 때도 그래요. 가슴에 주머니를 다는데 주머니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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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맞췄으면 좋겠어, 여기에 딱 달아야 된다 라는 표시를 초크로 손을 그어서 하지 않고 양쪽에 똑같이 달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양쪽에 똑같이 실표뜨기를 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실표뜨기는 지난번에 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자재에서 말씀드렸던 면사, 그걸 이용해서 떠서요, 가위로 싹 자르면 이제 양쪽에 같은 부분이 표시가 되는 거죠. 이거 면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실로 하면은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꼭 면사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완전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요령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굉장히 필수적이고 꼭 알아야만 우리가 원하는 성공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마음가짐은 우리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메모 좀 해 놓으셨다가 까먹지 말고 다음에 우리 이제 옷 만들 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옷 만들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강 한 강만 남았고요. 15강을 마치면 우리 함께 이제 옷을 하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새봉이들 열봉하시고, 안 들은 강의 있으면 꼭 한번 들어보셔서 공부 좀 열심히 해 놓으시면 15강 후에 만드는 옷도 거뜬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성공해서 성공의 경험을 하나 탁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럼 새봉이들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15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